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오늘은 책 오감을 깨우는 정원 생활 중 희망의 빛 연두를 소개해 드릴게요. 봄이 문 앞에 도착하면 우리는 한달음에 달려나가 첫 잔의 봄을 전부 들이켜버리고 말지만 그때까지의 기다림은 영원처럼 길기만 하다. 봄은 슬로우 푸드처럼 우리 감각을 살찌운다. 마술사가 모자에서 토끼를 짠 하고 꺼내듯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듯한 계절이 있다면 바로 봄이다. 2023년의 봄을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시기를 먼 곳에서 응원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친구는 장미 메발톱이 되겠습니다. 어쩜 이러한 색감을 내뿜는 걸까요? 핑크색 또는 빨간색의 느낌을 물씬 가득 안고 있는 친구입니다. 메발톱은 생명력이 강하기로 소문나 있는 친구죠. 그 중에서도 장미 메발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옆에 친구 역시 장미 메발톱인데 연한 크림 색상과 분홍 색상이 섞여 있는 친구입니다. 색상 참 곱죠. 배수가 원활한 토양에서 잘 자라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봄의 감성과 정말 잘 어울리는 네메시아 친구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눈을 시리게 만들 정도로 밝은 봄의 기운 뿜어주고 있습니다. 네메시아는요, 봄과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색감이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색감이 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줄기와 작은 꽃이 송송이 달려 있습니다. 네메시아 들고 사진 찍으면 뭔가 학창시절의 소녀 혹은 소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색감이 참 곱죠. 여러 색깔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섞여 있는 네메시아도 있네요. 다음 보여드릴 친구 역시 정말 예쁜 친구인데요. 바로 붉은 슈퍼벨이 되겠습니다. 사피니아의 개량종으로서 꽃의 크기를 조금 더 작고 아담하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단점을 개선해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공해에도 강한 식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보라솔채가 되겠습니다. 보라솔채는요, 추위에 강한 것은 물론 여름철의 더위에도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질은 딱히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나는 편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공간이면 아주 잘 자라죠. 다음 친구는 이소토마 혹은 별꽃도라지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별 모양의 꽃이 피어납니다. 심는 시기에 따라서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면서 식물을 덮을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나는 친구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 댄스파티 수국입니다. 댄스파티 수국도 일반 수국과 키우는 방법 비슷합니다. 약간 습하고 그늘진 공간 좋아하는 식물로 집에서 키우기 좋은 수국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화단에 수국들 피어 있는 거 보다 보면 왠지 햇빛을 좋아하고 건조에 강한 식물로 보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생각을 해주셔도 쉽습니다. 때문에 집에서 키워도 부담이 없는 식물이 수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수국은요, 언제 봐도 예쁜 꽃이 피어나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국의 매력은 꽃이 탐스럽게 열리는 모습인 거죠. 작은 꽃들이 모여서 큰 꽃처럼 보이는 모습도 참 예쁘고 각각의 꽃들도 보석마냥 예쁘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수국은 히나마츠리 수국인데요. 키우시다 보면 수국의 색상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재미가 쏠쏠하죠. 지금은 이렇게 분홍 색깔인데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전의 색깔이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국의 색감도 조금씩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또 예쁘게 피어있는 수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블루 풍차 수국입니다. 풍차 모양의 사랑스러운 꽃을 피우는 멋쟁이 수국이죠. 블루 컬러의 모습이 참 예쁘죠. 꽃송이가 크고 아름다워 키워볼 만한 수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묘한 청보라색이 참 예쁘죠. 다음 보고 계신 수국은 별수국입니다. 별처럼 생겼다 하여 별수국이라고 이름이 붙
붙었고요. 농원에는 블루 계열과 핑크 계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은 아담한 수국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 예뻐라 하는 그런 수국입니다. 집 안에서 키우기에도 크기가 아담해서 아이들과 함께 많이들 키우시는 그런 수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별 모양의 수국이 참 귀여운 친구네요. 다음 친구는 햇빛댄스 수국입니다. 햇빛댄스 수국은 분홍색과 푸른 색상이 절묘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목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햇빛댄스 수국은요, 꽃에 봉오리도 많기 때문에 다른 수국에 비해서 조금 더 물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꽃대가 많이 올라갈수록 수국 자체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다음과 같죠. 매우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국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은 미니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꽃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니 해바라기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해바라기가 큼직큼직한 매력을 가졌다면 미니 해바라기는 작고 아담한 느낌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높이와 꽃과 잎 그리고 씨앗 모두 조금이합니다. 다음 친구는 청강초록입니다. 6월에서 8월에 꽃이 피어나게 되고 백색 또는 연한 홍자색 바탕에 꽃이 피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큰 금매화입니다. 그 중에서 농원에는 대품과 소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산 풀밭에서 잘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금색의 꽃이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화려한 꽃이 있는데요. 바로 버뮤다 랜디제라륨입니다. 랜디제라륨 정말 예쁘죠? 랜디제라륨은 일반 제라륨보다 병충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또한 한겨울만 아니면 끊임없이 개화를 하여 예쁜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많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랜디는 목질화가 되어서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는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과습에도 강해서 키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작은 꽃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보여지네요. 해를 좋아해서 화분을 돌려가면서 해를 보여주면 골고루 잘 성장을 합니다. 우리 랜디제라리움 꽃을 피고 있기 때문에 겉은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마른 잎은 떼어내 주세요. 그러면 목질화가 더 쉽게 이루어져서 줄기가 더 강하고 굳세게 자라나겠죠. 봄이라는 계절에 하나의 특권이 있다면 겨우내 시들었던 나무와 꽃이 피어나는 시기라는 거가 되겠죠. 이 시기에 우리도 예쁜 꽃과 나무들 보면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마음도 녹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눈을 호강시켜줄 만한 식물이 장미가 될 것 같습니다. 농원의 장미는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 크림색 등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장미꽃 화려하게 보시면서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에게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피니아 네 가지 친구들도 농원에 나와 있네요. 사피니아 꽃은 정말 화려해서 관상용의 꽃으로 이용이 되죠. 영어로는 피추니아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나팔꽃과 비슷하게 생겼죠. 사피니아의 원산지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공해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도로변 화단, 펜지 다음으로 많이들 심는 식물이 사피니아가 되겠습니다. 사피니아의 꽃말은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고 하네요. 서양권에서는 드물게 사피니아를 여자아이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색상이 어쩜 이렇게 다 개성 있고 무늬가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얀색과 보라색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사피니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피니아는요, 분홍색과 하얀색이 무늬지어 있는데요. 마치 폭죽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사피니아는 조금은 건조하게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봄이 오면서 햇빛이 쨍하게 내리쬐을 때 거리 식물 하나 들이셔서 걸어두어도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잖아요. 그때 추천을 많이 드리는 식물이 칼리브와 코아 거리 식물입니다. 줄기가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늘어지는 것이 싫으면 가지치기를 해주셔도 좋죠. 다음 식물은 만병초가 되겠습니다. 만병초는 상록 관목 식물로서 높이가 약 4m까지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지리산, 울릉도, 강원도, 이북에서도 잘 자라나는 생명력 강한 식물입니다. 잎은요, 어긋나면서 자라게 되고 줄기 끝에서 5장, 7장이 모여 달리면서 자라납니다. 꽃은 7월 즈음에 예쁜 꽃이 달려나게 되네요. 정말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예쁜 꽃 소개시켜 드릴 게 너무 많아서 추리고 추렸네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분홍목 마가렛입니다. 분홍목 마가렛은요, 식물을 키우기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잘 키워내시는 식물이더라고요. 국화과에 속하는 이 친구는 카날리아 제도에서 왔습니다. 나무처럼 줄기가 단단해지면서 자라나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작고 하다만 발레리나 앵초 핑크 아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는요, 그 중에서도 핑크 아이스는 노란색으로 피어났다가 점차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확인해 가면서 키우는 게 신기하고 예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왜 분홍색으로 안 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핑크색을 또렷이 보여줍니다. 다음 친구는 조금은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삼지구엽초가 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농원에 대품과 소품이 들어와 있네요. 삼지구엽초는 매자나무가에 딸린 여러 해살이 풀로 희귀 특산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사루비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꾀꽃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셀비어라고 하네요. 꾀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겉모양이 깨와 비슷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고온과 가습에 모두 강해서 여름에도 키우기 좋은 꽃입니다. 여름에만 되면 식물이 자꾸 죽어요 하시는 분들도 셀루비아만큼은 잘 키워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친구는요, 실비아가 되겠습니다. 실비아는 이렇게 하얀색, 은빛의 털들이 나와 있고요. 꽃봉오리가 맺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신비하고 꽃의 모습도 특이하고 독특한 느낌을 주는 실비아입니다. 농원에서 과일향이 솔솔 풍기는 것 같아서 눈길을 줬던 친구가 체리 세이지입니다. 체리 세이지는요, 이렇게 잎을 손으로 만지작만지작 하다 보면 과일향이 내 손에도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향이 참 좋은 친구입니다. 붉은 계열의 꽃을 피워내는 친구입니다. 우리 예쁜 적양지도 이렇게 빨간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잎장 하나하나가 저는 하트 모양을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줄기는 딸기 식물과 같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양지 푸르푸르 생동감 넘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화사하게 예뻐가지고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하트 모양의 잎장이 달려있고 노란색 화심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하얀색 색감을 가지고 있는 백산 풍노초가 되겠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이죠. 풍노초의 꽃말은 그대가 있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풍노초는 원산지가 우리나라입니다. 지소니까의 제라륨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풍노초를 구분할 때에는요, 꽃이 호수로 피는지 겹꽃으로 피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색상에 따라서 하얀 풍노초 혹은 분홍 풍노초로도 구분을 하곤 합니다. 또한 식재한 방법에 따라서는 근상으로 올려 심은 경우에는 근상 풍노초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름만큼 매력도 그만큼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홍동자입니다. 동자꽃 중에 진한 빨간색 꽃이 일품인 친구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빨간 립스틱을 가지고 꽃잎을 색칠해 놓은 것 마냥 붉은 느낌을 줍니다.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 하여 이름 붙어진 백리향입니다. 백리향의 꽃말은 용기라고 하네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용기, 사과하는 용기, 고백하는 용기 등등의 참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용기라는 꽃말을 가진 백리향
미미양이었습니다. 다음 친구는 스토케시아입니다.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북아메리카 남부가 원산지입니다. 여름에 피는 국화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들은요, 메발톱 특집입니다. 메발톱은 키우는 방법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알뿌리 식물로서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튼튼한 체력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면 흙에 신경을 써 주셔도 좋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 배수가 원활한 흙으로 구성을 해주면 뿌리가 부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메발톱의 화려한 꽃을 보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시는데요. 일반 메발톱과 동일하게 추위에 강합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매년 봄마다 꽃이 피어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흠뻑 주시면 되겠죠. 가즈비기 메발톱은 연보라 색상의 색감이 참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의아리 메발톱도 농원에 나와 있습니다. 의아리 메발톱도 이렇게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노랑 물사리입니다.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꽃을 피워내서 야생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물사리가 되겠죠. 꽃도 귀엽게 피어납니다. 야생의 성질이 강하게 남아있는 장미과의 낙엽 관목으로 잔뿌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 친구는 단풍잎 미나리 아제비가 되겠습니다. 희귀하고 귀여운 노란색 꽃이 피어나죠. 이름부터 매우 토속적인 느낌을 줍니다. 야생화의 매력은 식물 그 자체이기도 한데 이름 역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하나의 생명의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그에 따른 생명의 이미지도 형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는요, 겹꽃으로 피어나는 미나리 아제비가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의 무슨 보석처럼 꽃이 피어납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 친구는 일본 겹앵초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온 친구로서 꽃이 어떻게 피어날지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분홍색의 겹꽃으로 이렇게 피어납니다. 예쁜 느낌 한가득이죠.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요, 바로 흰 종다리꽃입니다. 종다리꽃은 앵초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서 산지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나도깨풀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알록달록 화려한 한려나 나와 있습니다. 꽃색은 붉은색, 오렌지색, 크림색, 노란색 등 다양합니다. 줄기는 조금은 다육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잎은 둥글고 큽니다. 긴 잎자루 끝에 방패 모양으로 꽃이 달리게 됩니다. 다알리아는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꽃을 피우는 여러 해살이 풀로 꽃이 화려하여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죠. 가지를 많이 치며 잎은 마주나기식으로 자라나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주로 알뿌리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친구들은 금낭화입니다. 금낭화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예쁜 꽃을 피워내는데요. 층상꽃 차례라고 해서 줄기 끝에 꽃이 하나 둘씩 주렁주렁 달려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는 꽃이 바구니처럼 예뻐서 많이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낭화의 꽃받침은 2개로 가늘고 작은 비닐 모양입니다. 금낭화도 열매를 맺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6월에서 7월경에 긴 타원형으로 달리게 되고 안에는 검고 강채가 나는 열매가 맺게 됩니다. 사실 금낭화는요, 중국이 원산지라고 여겨졌으나 한국에서도 특히 중부 지역의 산지에서도 자생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한국도 원산지 이미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음 친구는 안젤로니아입니다. 농원의 안젤로니아는 보라색과 분홍색이 있습니다. 중남미, 북미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건조에 매우 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젤로니아는 햇빛 좋아합니다. 화분에 심을 경우에는 물 빠짐이 좋은 배양토 사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또한 노지에서 키울 경우에는 햇볕과 통풍, 배수가 잘 되는 공간을 섭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친구는 붉은 병꽃이 되겠습니다. 붉은 병꽃의 꽃말은 진실이라고 하네요. 우리 붉은 병꽃은요,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를 합니다.
우리 붉은 병꽃은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병충해에도 강하며 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토종 앵초입니다. 새로운 앵초가 들어왔다길래 바로 달려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종 모양의 꽃이 예쁘게 펴있지 뭐예요. 토종 앵초 자라는 모습 얼른 빨리 또 보고 싶네요. 다음 친구는 프린세스 다이애나 의아리가 되겠습니다. 내한성 정말 강한 친구입니다. 개화하는 시기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개화를 합니다. 성장 높이는 30c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하네요. 저는 베란다에서 의아리를 많이 키우는데 새순 올라오는 모습 보는 게 또 좋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친구는요, 흰 겹 고강나무가 되겠습니다. 봉오리가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강나무는 강건한 꽃나무로 햇볕 잘 드는 화단이나 정원에 식재하면 다른 식물들과 아주 조화롭게 잘 자라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수입 클레마티스 의아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성장이 매우 빠른 덩굴꽃입니다. 그래서 키우시다 보면요, 줄기 정리를 해주다가 줄기를 부러뜨리거나 꺾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너무 많이 속상해하지 마시고 꺾인 부분은 잘라주셔야겠지만 성장이 원체 빠르기 때문에 또 예쁘게 자라납니다. 반 그늘에서도 잘 크는 덩쿨꽃입니다. 햇빛이 다소 강한 곳에 심는 경우에는 뿌리 쪽이 빨리 건조해지지 않도록 지피 식물과 함께 심어 주어도 효과적이더라고요. 너무 건조한 환경은 개화하는 데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흙이 어느 정도는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야겠죠.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들여서 첫 해에 키우시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뿌리 활착에 신경을 써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당잡히기 겹찔레도 푸릇푸릇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찔레 소품뿐만 아니라 중품을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수레국화입니다. 꽃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피는데 온실에서 키우시게 되면 봄에도 꽃을 일찍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 요즘 너무 예쁘게 꽃이 올라온 춘절국입니다. 춘절국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봄에 피는 국화라고 하네요.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계절 내내 키우다 보면 꽃이 피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 고산동자입니다. 동자꽃은 월동을 참 잘하는 친구죠. 깊은 숲이나 초원에서 자라는 고산식물입니다. 그래서 직강보다는 밝은 양지에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분홍색상의 귀여운 꽃이 피어납니다. 지금부터는 예쁜 장구채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농원에 애기 장구채, 넝쿨 장구채, 뻐꾸기, 그리고 분홍 장구채 있습니다. 장구채는 한국, 일본, 동시베리아, 중국 등지에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우리 장구채는 30에서 8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하네요. 긴 타원형이나 넓은 피침형인 잎이 마주나며 자라납니다. 같은 장구채여도 품종에 따라서 꽃의 모양과 특색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장구채는요, 지혈제나 진통제로 예로부터 사용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분홍장구채 꽃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 있네요. 잎은 조금 어두운 색상을 띠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들은 청아지손이 중품과 소품입니다. 청아지손이는요, 덩쿨성의 야생화로서 진보라색의 꽃이 앙증맞게 계속 피어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핀다 하니 꽃 감상하는데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을 많이 보여주면 마디마디 꽃봉오리가 더 많이 맺히게 됩니다. 과습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조금은 건조하게 키워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 수입 수국인 핑크 아나벨과 루비 아나벨입니다. 핑크 아나벨은 토양 산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매우 아름다운 핑크빛의 꽃을 피워내는 수국입니다. 루비 아나벨은 최신 품종으로 연한 핑크색과 루비 레드색이 섞인 투톤 수국이 피어나게 됩니다. 잎의 색은 진한 녹색을 띠며 추위에 상관없이 꽃이 피며 개화 기간도 매우 길죠.
자주 꽃받침 아프로디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꽃 정말 예쁘죠? 칼리칸투스 아프로디테라고도 불리는 친구로서 잎이 매우 크고 꽃도 매우 큰데 강택이 나는 잎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말발돌이, 그 중에서 유키 체리 블라썸이라는 친구입니다. 핑크와 하얀색 테두리의 꽃잎이 매우 아름다운 친구로 유명하죠. 또 다른 말발돌이, 분홍 말발돌이도 농원에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물 빠짐 좋은 토양에서 어디에도 잘 자라죠. 건조에도 강한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 내한성, 내염성, 공해성도 강합니다. 다음 친구는 푸른 색상의 더 오리지널 앤드리스 서머입니다. 영하 34도까지 월동을 한다 하니 정말 추위에 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를 합니다. 기본색은 푸른색이나 산도에 따라서 꽃색이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국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점이겠죠. 다음 친구는 온남소국입니다. 생명력 강해서 정원에 많이 키우시는 친구죠. 다음 친구는 구슬잔디입니다. 구슬잔디 역시 귀엽고 생명력 강한 야생화이다 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색상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노루 오즘 역시 농원의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네요. 다음 보여드릴 친구 오대마리입니다. 내한성이 매우 강한 낙엽 감목으로서 콩처럼 둥글게 꽃을 피어냅니다. 일본에서는 정원수로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 보라싹소롬입니다. 다육성의 성질을 가진 잎과 줄기 끝에 나비가 날갯짓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보라색 꽃이 참 잘 어울리는 식물이죠. 다음 친구는 모나네시스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정말 농원에서 해충, 초파리 등을 잘 잡아주죠. 이 친구는 벌레잡이 데빌레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제비꽃 뒤로 하고 만나보실 친구는 뱀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벨뱅크 뱀무가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벨뱅크 뱀무를 비롯한 모든 뱀무는 내한성이 강한 친구이죠. 영하 20도까지도 견뎌내는 기특한 친구들입니다. 월동식물답게 생명력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다음 친구는 흰떡 천남성입니다. 이름 참 특이하죠. 둥근 막대 모양의 꽃이 하얗게 가래떡처럼 피어난다 하여 이렇게 재밌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는 초롱 삼총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친구는 고산초롱입니다. 파릇파릇한 잎모양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초롱은 바위초롱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자라나게 됩니다. 연보라색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초롱꽃 키우실 때 시비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가 좋으나 어느 정도의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찔레꽃을 요즘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찔레는요, 습기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물이 쌓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화단에 심든 화분에 심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는 게 좋겠죠. 찔레는요,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장미이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잘 자랍니다. 다만 겨울에 월동을 할 때는 따뜻하게 흙이나 잔 가지들로 덮어주셔도 좋죠. 또한 겨울에는요, 흙 표면이 약간은 건조할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줘야 하는 거는요, 고정된 빈도가 따로 없겠지만 식물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건조함을 느끼고 있구나 싶을 때는 물을 주시는 게 좋겠죠. 물이 많이 없는 가뭄의 시기에는 2, 3일에 한 번씩은 사람이 물을 줘야 되겠죠. 찔레꽃은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이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마름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찔레는 비옥한 토양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알비료를 쏙쏙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또한 찔레는 햇빛을 완전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햇빛 많이 받을수록 꽃망울도 듬뿍듬뿍 올라오게 되겠죠. 찔레꽃을 들이셔서 첫 번째로 꽃이 개화하고 나서 식물을 조금 가지치기 해주셔도 좋습니다. 시들어버린 꽃이나 얇고 겹쳐나는 가지는 잘라내주세요. 그래야만 어리고 강한 가지가 쑥쑥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찔레 및 인과목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